그날 자네가 내게 준 돈 그대로 돌려주러 왔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회장님이 제 책상 앞에 봉투를 내려놓으셨어요. 4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쓰러진 노인에게 건넸던 바로 그 돈이죠.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분이 그때 그 벤치의 노인이셨다니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회사에 나타나신 걸까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들어왔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한선미는 슈퍼마켓 셔터를 내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12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그녀는 목도리를 목에 감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빗방울을 비추고 있었죠. 선미는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약값과 월세를 내고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40만 원. 딱 그만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벤치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선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노인의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어깨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내일 어머니 병원 가야 하는데. 선미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노인이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선미의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런 추운 날 밤 혼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약을 거른 적도 있었죠.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몇 걸음 지나쳐 가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선미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하세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미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잘한 걸까? 선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선미는 목도리를 더 깊이 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어머니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곳 찾으셨을까? 노인의 파란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기엔 오늘이 너무 길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미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노인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방에서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선미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매일 점심을 굶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올 돈이 없었죠. 회사 동료들이 나눠주는 과자로 배를 채웠습니다. 선미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동료 미경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미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다음 달로 미뤄야 했습니다. 월세도 일주일 늦게 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출퇴근은 걸어 다녔습니다. 편도 40분이 걸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났습니다. 비 오는 날엔 양말이 젖었죠. 하지만 선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일을 마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선미는 계산원과 회사원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이었죠. 밤에는 슈퍼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회사 앞거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옆을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글쎄, 큰 손님이 온대요. 선미는 별 생각 없이 건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선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4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차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선미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빗속 벤치에 앉아 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비 아저씨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선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노인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선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여러 사람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선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선미 씨, 괜찮아요? 미경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괜찮아.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장만수 회장이 오셨대요. 우리 회사 인수하려나 봐요. 대박이다, 진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만수 회장.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그 차가운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선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선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장이 왜 그런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을까요? 선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돈을 건넸을 때 그 눈빛이었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선미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거기 누구요?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선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차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선미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미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옥상에서 봤던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선미 씨 계신가요? 선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한선미입니다.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남자는 앞장섰습니다. 선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나를 찾으시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돈을 돌려달라는 걸까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장만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선미는 입구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은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앉게.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회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선미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열어보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4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선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자네가 내게 준 돈일세. 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대로 돌려주러 왔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드린 겁니다. 알고 있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미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선미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까?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말일세.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네. 선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네. 회장의 눈빛이 선미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차림으로 거리에 나간 걸세. 선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갔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더군. 선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자신의 전부를 내 손에 쥐어줬네. 선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수였습니다. 선미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영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선미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을 봤습니다. 영수 씨가 회장님의 선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렇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녀석이 내 아들일세. 선미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수가 다가와 선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미야, 미안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선미는 영수를 밀쳐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네를 시험하려던 건 아니었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일세. 회장이 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인지. 선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그걸 증명했네. 회장이 선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의 그 선한 마음을 봤네.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고맙네.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선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영수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야,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선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노을빛만이 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게.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 착한 녀석이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선미와 영수만 남았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선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선미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건물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가 보였습니다. 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선미는 그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영수 씨, 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선미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미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1층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선미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선미는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미야, 우리 집에 한번 올래? 선미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이 초대하신대. 영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선미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입고 빤 검은색 원피스가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톱 밑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긴장하지 마.
영수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넓은 대문이 있는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성북동이야. 차는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 정원수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선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관 앞에 차가 섰습니다. 영수가 먼저 내렸습니다. 선미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미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아? 영수가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큰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그림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미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응접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사가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카펫이 두툼했습니다. 발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영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영이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선미 왔어요. 영수가 인사했습니다. 선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소박하다더니 나 여사가 선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말이네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앉으세요. 나 여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모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영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 여사가 배를 눌렀습니다. 곧 차가 나왔습니다. 선미 앞에도 찻잔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드세요. 나 여사가 말했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목으로 넘겼습니다. 나 여사는 선미를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영수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나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밤거리에서 돈을 줬다면서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얼마였죠? 40만 원이었습니다.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나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0만 원.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 하루 식비도 안 되는 돈이네요. 선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해, 영수야. 나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슈퍼 계산원이라고 했죠? 나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전문대 나왔습니다. 나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딱하네요.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우리 영수는 말이에요. 나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MBA도 미국에서 했죠. 자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영수가 일어섰습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나 여사가 영수를 쏘아봤습니다. 너는 몰라.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슈퍼 계산원이 우리 며느리라니. 나 여사가 선미를 봤습니다. 우리 집엔 어울리지 않아요. 선미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선미 씨, 나 여사가 선미를 불렀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영수 포기해 줄래요? 영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해. 나 여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응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선미가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듣게 해드렸습니다. 나 여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선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 씨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선미는 나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만큼은 거짓이 없습니다.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나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영수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선미야. 둘은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나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식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선미는 그제야 흐느꼈습니다. 영수가 선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미는 영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차는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미야. 영수가 불렀습니다. 응? 나 믿어줄 거지?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차가 선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선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영수가 말했습니다. 선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나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니? 네, 엄마. 선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선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선미는 달을 바라봤습니다. 힘내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선미 씨,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선미 씨 계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선미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저입니다. 감사팀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팀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손을 무릎에 모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가 있습니다. 선미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기밀 유출이요? 거래처 명단이 외부로 나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미 씨 컴퓨터에서 보낸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선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남자가 프린트물을 내밀었습니다. 선미의 이메일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제 컴퓨터를 썼나 봐요. 그럼 증명하세요. 남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컴퓨터는 늘 켜놓았습니다. 비밀번호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단 업무 정지입니다. 남자가 선미를 봤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선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을 챙겼습니다. 사진 한 장, 머그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미 씨,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나 안 믿어? 선미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 당연히 믿어. 고마워. 선미는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선미 씨,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만수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선미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앉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선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들었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닐세. 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어주시는 겁니까? 선미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선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CCTV를 확인했나?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 중입니다. 빨리 하게.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팀장이 회장실로 왔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한 여인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선미의 자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를 타이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럴 수가. 나영이 여사의 비서였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본을 만들게. 네, 회장님.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선미 씨를 불러주게. 1시간 후였습니다. 선미가 회장실에 왔습니다. 회장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선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저 사람이 자네가 아니었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네를 모함한 거였네. 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말이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복직하게.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일세. 착한 마음은. 회장이 선미를 봤습니다. 언제나 증거보다 강하네. 선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영수를 만났습니다. 선미야. 영수가 달려왔습니다. 다 해결됐어. 선미는 영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선미가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오후에 공지가 났습니다. 한선미 씨의 결백이 밝혀졌다고요.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선미 씨, 다행이다. 미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쌓인 업무가 화면에 떴습니다. 선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에 새가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타자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선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봐요, 선미 씨. 네, 내일 봐요. 선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선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선미는 집 찬장을 뒤졌습니다. 어머니 방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있었죠. 뭘 찾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빠 물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왜? 드릴 게 있어요.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을 거다.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보였습니다. 손때 묻은 지갑도 있었죠. 그리고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은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물건이었죠. 선미는 만년필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걸 가져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다. 선미는 만년필을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수 빚은 인절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미는 떡을 예쁜 상자에 담았습니다.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댁에 가고 싶어? 갑자기 왜? 영수가 물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모시고 갈게. 1시간 후 영수가 왔습니다. 함께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 계십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계셨죠. 회장님,
선미가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오, 선미 왔구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게. 선미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회장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인절미로구나. 네, 감사해서요. 회장이 떡을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맛있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선미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만년필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선미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거예요.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미는 만년필을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회장은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색 문양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은색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독수리 문양이었습니다. 혹시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자네 아버님 성함이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한도식입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도식. 회장이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말이 끊어졌습니다. 선미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영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만년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네. 네. 선미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이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지. 터널이 무너졌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었네. 선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한 선임이 달려왔네. 그분이 날 밀쳐냈지. 그리고 그분이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분이 깔렸네. 선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은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미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을 살리셨던 거군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분이 이 만년필을 내게 건넸네. 손에 쥔 만년필을 받습니다. 살아남으면 내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그분 가족을 찾았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가신 뒤였지. 선미는 흐느꼈습니다. 평생 그분을 찾았네.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선미를 봤습니다. 그 은인의 딸이 바로 자네였구먼. 선미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선미를 안았습니다. 서재안이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네. 회장이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선미는 황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자네 아버님 덕분에. 회장이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살았네. 그리고 영수도 태어날 수 있었지.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나영이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울음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장이 여사를 봤습니다. 여보. 회장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도식 중사에 대해서요.
그날의 사고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만년필에 대해서요. 나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여사가 선미를 봤습니다. 선미 씨 아버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선미야. 여사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선미는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선미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이해해요. 여사가 선미를 꼭 안았습니다. 내 며느리,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만년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독수리 문양이 빛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님. 회장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영수가 부모님과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걸까요? 영수는 선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미는 영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서재의 시계가 땡땡 울렸습니다. 정오였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만년필을 선미에게 돌려줬습니다. 자네가 가지게.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가지세요. 아니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자네 아버님 거네. 회장이 선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 가족의 보물일세. 선미는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조촐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선미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선미도 울컥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왔습니다. 회사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선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 회장이 선미를 불렀습니다. 이제 자네도 우리 식구네.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네. 강신음료 개발팀 일세. 회장이 말했습니다. 선미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음료회사요? 그렇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적자가 좀 심하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괜찮을까? 선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강신음료 공장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선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기계들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무기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미가 인사했습니다. 새로 오신 개발팀장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선미라고 합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선미는 씁쓸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선미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레시피가 적힌 노트도 있었죠. 이게 뭐죠? 선미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전통 식혜 제조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선미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이 레시피로 식혜를 만들어 봅시다.
한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겁니다. 왜요? 요즘 누가 식혜를 마십니까? 직원이 말했습니다. 탄산음료 시대인데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만들어야죠. 네. 잊혀진 맛을 되살리는 겁니다. 선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던 그 맛이요. 직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미는 레시피대로 식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다시 만들어 봅시다. 선미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엔 너무 묽었습니다. 다시요. 세 번째, 네 번째.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지쳐갔습니다. 팀장님, 그만하시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하지만 제가 직접 배워오겠습니다. 선미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선미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을 찾아갔습니다. 식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경주의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엿기름은 이렇게 우려야 해.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선미는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온도가 중요하단다. 전주에서도 배웠습니다. 부산에서도 배웠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을 돌았습니다. 손에는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선미는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배운 대로 만들었습니다. 엿기름을 천천히 우렸습니다. 온도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식혜가 완성됐습니다. 선미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깔끔했습니다. 생강향이 은은했습니다. 이거예요. 직원들도 맛을 봤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옛날 맛 같아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선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한빛 전통 식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트에 영업을 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식혜는 안 팔립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선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맛 좀 봐주세요. 할머니 한 분이 마셨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옛날 맛이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팔아요, 이거? 입소문이 났습니다. 시장 어르신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자, 두 상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점하고 싶습니다. 선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매장에 식혜가 진열됐습니다. 첫날 100병이 팔렸습니다. 둘째 날은 200병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병이 팔렸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전통 식혜의 부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선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며느리 정말 대단하구먼. 나 여사도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선미가 해냈네. 공장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선미를 둘러쌌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선미는 직원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냈어요. 모두가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수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 선미야. 선미는 영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자랑스러워. 둘은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장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봐. 선미가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야. 영수가 선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지. 영수가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미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영수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최선을 다할게. 아래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근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즐거운 야근이었죠. 선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하고 있지? 영수가 물었습니다. 응.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수가 선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 아래에서요. 밤하늘의 별들이 빛났습니다.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선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 회장과 나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미는 황급히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식혜 성공 축하하러 왔네. 여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 가져오셨어요? 직접 끓인 미역국일세. 여사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커다란 냄비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선미는 감격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우리 며느리 고생했잖니. 여사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내가 챙겨야지.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아버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선미가 그릇을 꺼냈습니다. 여사가 미역국을 떠서 담았습니다. 먹어라, 선미야. 선미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선미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여사가 선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 회장도 국을 드셨습니다. 역시 당신 솜씨는 최고야. 여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였습니다. 선미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빛 전통식혜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반짝이는 병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이게 그 유명한 식혜로구나. 회장이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디자인도 예쁘네. 영수가 잔을 꺼냈습니다. 제가 따라 드릴게요. 황금빛 식혜가 잔에 부어졌습니다. 쌀알이 동동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생강향이 퍼졌습니다.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축배를 들세.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성공을 위하여.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이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여사도 마셨습니다. 우리 선미가 만든 거라니.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선미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구나. 회장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선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한 잔 더 마셔야겠어.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잔이 흔들렸습니다. 선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선미가 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여보, 여사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금빛 식혜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사가 회장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영수가 황급히 아버지를 받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선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선미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사가 회장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 떠요. 영수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선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수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사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선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19입니다. 선미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회장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원이 말했습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여사가 뒤따라갔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영수와 선미도 따라 나갔습니다. 계단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회장을 차에 실었습니다. 여사가 올라탔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요. 영수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수의 차도 뒤를 따랐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급차에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괜찮을 거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미는 영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환했습니다. 회장이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빛이었습니다. 여사가 벽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영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선미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선미는 다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제발이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영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빨갛게 빛났습니다. 세 사람은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밤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사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야. 네, 어머님. 우리 기도하자.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술실 불빛 아래에서요. 빨간 불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